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주부로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건강이 악화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에서 천천히 익어가다 죽듯이 고통받던 저희 부부. 남편의 결단 덕분에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기만 한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주희, 너는 사람이 참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좋은 것 같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랑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아. 심지어 봉사활동하려는 이유도 비슷하고, 다른 사람 도우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가끔은 주희, 너 같은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사귀게 됐나 놀랄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잖아. 어머님은 여전히 반대하시는 거야? 내가 역시 취직을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파서 회사 쉬게 된 게 죄는 아니잖아. 오히려 내가 걱정이지. 장인이랑 장모님이 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사람 건실하겠다. 너 정도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지. 오히려 사윗감으로는 최고라고 할걸? 뭐가 걱정이야? 평균에 비하면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만 많다고 맨날 엄마가 그러더라고. 눈치도 없고 잘할 줄 아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한 사람 목 하기도 힘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시잖아. 그런 잔소리 다 걸러들어.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솔직히 나도 부모님이 언니들이랑 비교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말했잖아.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둬봤자 자존감만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매일같이 비교나 하시나 몰라. 맞아. 자꾸 비교하니까 자식이 더 쪼그라들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시더라. 솔직히 나도 엇나가고 싶을 뻔했던 거 참은 적이 한두 번 아니거든. 잘 참았어. 그런 상황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똑바로 자라온 거잖아. 괜히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네가 훨씬 더 용기 있고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은 평생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면이 나랑 비슷하고 너무 잘 맞잖아. 또 뭘 그렇게까지. 고맙다, 주희야.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어릴 적부터 부모의 학대를 받아왔던 남편은 저와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언니와 많은 차별을 받았었거든요. 언니는 예쁜데 저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휘둘렀던 아빠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정은 크게 없는 저였죠. 남편 또한 아주버님들과 비교를 당해오고 있었던 입장인지라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흡사한 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서 꿀릴 것 하나 없는 남편이지만 실제로 상견례를 앞두고 만나게 됐던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윽박지르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까지 막말을 쏟아붓더군요. 너는 참 좋고 예쁜 애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런 우중충한 애를 만나니? 너 닮아서 제짝이다 싶기는 하다만 그래도 좀 밝고 애교도 많은 애면 얼마나 좋니? 엄마, 얘기 다 끝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이제 내가 남편도 없이 니들 홀로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한마디 좀 했기로써니 왜 또 반기를 들고 난리야. 너 이 엄마한테 정말 또 혼나볼 테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늘 저희 얘기도 잘했고 식사도 맛있게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래, 그거 곱씹어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게 한둘이 아니야. 미술 전공한다고 그랬니? 너 그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미술학원에서 선생질이니 뭐니 하고 있다가 그나마도 관뒀다며? 보나마나 결혼하면 주부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건데 그 꼴을 내가 보고 있으란 말이냐. 아휴,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구나. 어머님, 제가 일을 할지 주부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도 할 거고 그이한테 부담 안 되게 내줘도 열심히 할 거고요. 내조하겠다면서 취미 활동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들. 이 나이까지 한두 번 겪어본 줄 아니?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견적이라는 게 나오는 법이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듣고 겪다 보면 지혜라는 게 쌓이기 마련이라고. 엄마, 그만해.
왜 또 잔소리야? 오늘 만나서 얘기하고 좋은 말만 해주기로 했잖아. 네 형들을 생각해봐라. 이쁜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서 얼마나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니? 네 형수들 나한테 하는 것만큼의 반이반이라도 얘가 싹싹하게 했으면은 잔소리를 안 하지. 싹싹함이며 애교며 그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 있는 네 형수들 생각해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에 내성적이고 기운 없고 침침한. 어쩜 널 똑 닮은 애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니? 네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나랑 닮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 보는 눈 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솔직히 엄마가 재혼하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말했었잖아. 예, 너 또 그 이야기 들먹이는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니. 사람이 한번 미안하다고 말을 했으면 됐지. 왜 자꾸 과거사를 들먹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다고? 내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아빠, 아니, 그 인간이 죽기 전까지 나 매일같이 학대하는데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형들은 대학이다 취직이다 하면서 집에 없을 때라서 나 혼자만 그 학대 혼자 감당했어야 됐다고. 그때 엄마가 계부 말고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오히려 그 인간 편 들면서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거니 하면서 넘어갔었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릴 적에 네가 철이 없었잖니. 그러니까 뭐 혼날 짓을 했겠지.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대드는 건 잘하는 짓이니 마누라 될 여자라고 벌써부터 감싸고 도는 거야? 봐봐, 지금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아무리 혼날 짓 했어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게 맞아야 될 일까지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 실수를 해봤자 대체 뭘 그렇게까지 혼날 일이 있다고 그래? 어머님, 저도 이야기 듣기는 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던데 많이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알기는 뭘 안다고 나서니 가족 일에 괜히 나서지 마라. 아버님이 갑자기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계속 고통받았을 거라는 말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어머님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길 바랐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많이 힘들었다고도 했고요. 얘기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된다는 거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이니 마음이니 그딴 걸로만 살 수가 없는 법이야.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나서야 관계도 윤택해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법 아니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괜히 있겠니? 어머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받은 상처 많은 만큼 더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노력할게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벌써 우리 집안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구나. 됐고 너 혼수 준비 제대로 하거라. 내 성에 차지 않으면은 결혼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 알겠니? 엄마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혼수를 들먹여?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내 말 들어 이거사. 사랑하면 돈을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서야 이혼도 안 하고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다. 쉽게 결혼했다가 쉽게 이혼하는 커플들 얼마나 많니? 상견례 전 잠시 만났었던 시어머니는 꽉 막힌 데다 돈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의아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어머님한테 쩔쩔매는 거야? 대기업 들어가서 받는 월급으로 용돈 주는 거 너뿐이라며? 형님들은 마트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멀쩡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며. 그럼 사실상 부양하는 건 너 혼자나 다름없잖아. 근데 왜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들만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 넌 또 그런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휘둘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엄마는 어릴 적부터 형들만 이뻐했었거든. 형들은 친아빠를 안 닮고 본인을 닮았는데 내가 친아빠를 제일 많이 닮았대. 그런데 그 친아빠랑 결혼할 때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서 나 볼 때마다 생각나서 진짜 미워 죽겠다고 앉혀놓고 말한 적도 있어. 어머님도 너무하신다. 친자식인데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고? 아주버님들만 이뻐하시고 너는 차별한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하신다니까.
나중에 가서야 미안하긴 했는지 자식들 고루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야. 네 말대로 이때까지 내가 엄마 말에 너무 순종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지려고. 그건 무슨 소리야? 사실 나는 그동안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을 뿐이었어. 그걸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었거든. 그런데 나보다 좋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좋은 마누라 구한 것도 아닌 형들만 싸고 도는 거 보니까 정신이 아주 번쩍 드네. 엄마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저 딴지 걸고 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제어하려고 들고. 그러면서 내 인생 쥐락펴락하는데 만족하시는 분이라고. 이번에 얘기해보고서 확실히 느꼈어. 우리 결혼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들 때문에 더는 인생 휘둘리고 싶진 않네. 힘든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나도 하긴 싫으니까 혼수 준비는 최대한 신경 써볼게. 어떻게 하려고? 언니들은 지금 출가인이니 뭐니 핑계 대고 있고 엄마한테 용돈 주고 있는 거 나 혼자뿐인 걸로 알고 있거든. 어차피 나도 직장 관두게 됐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다달이 나가는 용돈도 끊을 거고 신경 절대로 안 쓸 거야. 그렇게 해도 마음이 괜찮겠어? 너 모질지 못한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버려야 될 때도 있는 법이잖아.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엄마도 그랬어. 단지 소중한 게 내가 아니었을 뿐이지. 계부. 그 인간 죽기 전까지 매일 술 퍼마시고 나 때리고 그랬어도 돈 잘 벌어온다는 이유로 편들고 학대해도 방치하는 사람이었었거든. 그때 내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는 언젠가 커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생각 덕분이었어. 그거 아니었으면 나 절대 못 버텼을 거야. 그 심정 나도 뭔지 잘 알지. 아빠랑 엄마가 나랑 언니들 차별하면서 나만 홀대할 때 나도 많이 서러웠었거든. 나중에 결혼하면 손주 손녀도 절대 안 보여주고 그냥 부모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생각하고 살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솔직히 요즘까지도 그런 심정이고. 언젠가는 가족 모두 화목해질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예비 신랑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결혼 준비를 잘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혼수 또한 충분히 장만을 했었기에 시모 역시도 반대할 명분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고서 속으로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누군가가 모실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골골거리시는 시어머니를 돌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주식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저와 남편은 신혼집에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본인의 처지가 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그제서야 조금은 살피더군요. 며느라, 우리 집안 식구 된 걸 환영한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내가 모진 말도 했었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너도 알 거다. 부모된 마음으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머니 아프신 거 잘 회복하시고 있으시는 동안 눈치 안 보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 시모가 마음이 다 든든하구나. 고맙다, 고마워. 참, 어머님 허리 아프시니까 집에서 쉬고 계시고 주말마다 인근의 수영장 같은 데서 운동도 취미 삼아 해보시면 회복하는 데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허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보면 죽은 진수 아빠 그 사람이 참 수영을 잘했었는데 하필 계곡 갔다가 그렇게 하늘로 가게 될 줄 알았겠니? 술 마시고 수영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정말 할 짓이 못 돼. 저도 그 이야기는 자세히 못 들었네요. 술 마시고 수영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나 보네요. 흉흉한 얘기니까 굳이 들을 필요도 없다. 하여튼 앞으로 나 있는 동안 허리 낫게 네가 전심전력으로 도와주렴.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은혜 다 보답할 거니까 알겠니? 네, 어머님 열심히 모실게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일은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밥을 방에 차려오라는 것부터 해서 집안 청소까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고 시키는 시무였습니다. 그 와중에 반찬 투정은 기본이었고
허리가 아프다면서 이유 없이 성질을 부리고 제게 화풀이를 괜히 해대는 모습 때문에 심란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사랑을 쏟아붓던 아주버님들이 본인을 모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것을 저와 남편에게 풀 때는 억울하기까지 할 지경이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자식을 길러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이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러 오는 자식이 하나도 없냐 말이다. 엄마 형들 사정 힘들 것 같다면서 변호하던 게 엄마였어. 이제 그만 좀 해. 술 마시고 밥상 머리에서 맨날 신세 한탄에 한숨만 푹푹 쉬고 짜증만 내니까 나랑 집사람 둘 다 힘들다. 이 엄마가 제일 힘들다.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가 있니? 말을 매정하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잖아. 내가 분통이 터져서 그런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서 그런다고.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워서 사랑 주면 뭐하니? 이렇게 엄마 버리고 아픈 거 방치하고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마디도 없는 것들을 내가 자식이라고 키웠으니 속이 안 상하겠니?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화 푸시고 음식 좀 드셔보세요. 다 식고 나면 맛없어요. 고기 구운 거 어머님 때문에 한 건데 술은 좀 적당히 드시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고기 구웠다고 생색내는 거니? 내가 허리가 아팠지. 며칠 굶은 거지는 아니잖니. 그런데 고기 조각 식는다고 지금 시어미를 타박하는 거냐 말이다. 봐봐. 이렇게 또 집사람한테 화내고 짜증 내잖아. 집사람이 챙겨줄 때 잘 먹고 고마운 줄 알아. 이게 다 너가 평소에 엄마한테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그렇다. 그건 또 무슨 소리래? 내가 엄마를 신경 안 썼다고? 너가 용돈도 한 달에 200만 원씩 턱턱 안겨줬으면 네 형들이 하다못해 50만 원씩이라도 주지 않았겠니?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스케일 작게 한 달 용돈 고작해야 50만 원으로. 어휴, 말을 말을 말어. 아니 얘기 더 해봐.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용돈만이 아니다. 반대하는 결혼 억지로 하고 이 어미 말에 권위도 안 세워졌잖니. 그러니까 형들이 내 말을 더 무시하는 거다. 네가 어릴 때는 내 말 잘 듣고 순종적으로 나와서 걔들도 말을 잘 들은 거 기억 안 나니? 근데 너가 이제 태도를 바꾸게 되니까 네 형들도 더 반항적으로 나오고 이 어미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냐? 어머님, 지금 아주버님들이 어머님 홀대하는 게 그 탓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달리 설명할 게 뭐가 있겠냐. 너도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거 다 잘하거라. 혼수 비용도 솔직히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내가 너 받아준 거란 말이다. 적당히 좀 해, 엄마. 내가 뭘? 자꾸 엄마한테 대들고 속 썩일 거면 콱 죽어버려. 사망보험금 타게 해서 그걸로라도 효자 노릇하라고. 사망보험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내려놔, 술병. 술을 퍼마시며 저와 남편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저나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남편은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고 오더니 긴 한숨과 함께 사망보험금에 얽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효자 노릇 못하겠다. 효자 노릇을 못하겠다니 술은 또 왜 이렇게 마셨고.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라는 사람을 내가 더는 못 감당하겠어. 어릴 때 내가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때렸어도 엄마가 편 안 들어줬던 거 말했었지? 고등학생 시절 내내 지옥 같았다고 내가 말했었잖아. 응, 말했었지. 그때 시절 얘기하면서 너 많이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든 건 뭔 줄 알아? 폭력 쓰던 그 개자식이 나한테 사망보험 가입시킨 적이 있었거든. 사망보험에 가입을 시켰다고? 설마 최근에 어머님이 말한 사망보험금이 그때부터 가입되어 있던 거야? 맞아. 무슨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가입 안 하고 딱 나만 가입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 형들도 가입 안 하고 오직 나만 가입했어.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 줄 알아? 사망보험 가입한 지 1년쯤 지나서 나 죽고 나면 돈 받을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 여행 데리고 갔다는 거야. 설마 사고 났다던 계곡 갔던 시기 말하는 거야? 맞아. 그때 내가 갑자기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병원 실려갔었잖아. 그리고 그날 나 때리던 그 개자식이 술 마시다가 수영하고 갑자기 익사해버린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나는 지금도 생각해. 만약 그때 내가 맹장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너무 무서운 얘기다. 어머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셨어? 그 전에 혹시 너 데리고 여행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날 데리고 여행 가기는커녕 외식 한 번을 안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시기가 참 공교롭잖아. 하필 나 데리고 어디 놀러 갔을 때가 사망보험 가입한 지 1년 지났을 때라니? 형들은 왜 계곡 놀러 가는데 빼먹고 나만 데리고 간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대학생이며 취준생이어서 바빴어도 부르면 왔었을 사람들인데. 난 그런 이야기가 있는 줄은 또 몰랐네. 어머님 이대로 모셔도 되는 건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니, 솔직히 그런 일 방관하신 어머니, 나 절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네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이야 못하겠지만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나 너무 화가 난다. 이제 엄마가 나 한 번만 더 심기 거스르는 일 만들면 바로 쫓아버릴 거야. 연 끊고 형들한테서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할 거라고. 용돈 주는 것도 죄다 끊어버리고 엄마가 혼자 살아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네가 늘 좋게 좋게 받아주고 짜증 내더라도 정작 행동은 안 하니까 어머님이 나날이 더 막 나가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라도 결단 내릴 때야. 나는 너 무조건 지지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용기가 난다. 내가 이런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 덕분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혼나고 핍박받는 모습 아니었더라면 나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았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인지 모른 척하면서.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지. 그래도 친엄마인데 나를 아들로 생각은 하긴 하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결단을 내린 남편.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신혼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날이 핍박의 수위를 높여만 갔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저와 남편이 본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결국 참아왔던 문제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청소 이게 꼴이 뭐니? 내가 정전기 포로 먼저 바닥을 닦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창문 같은 곳도 구석구석 틀까지 닦아야 기관지에 좋다고 말하지 않았고? 넌 어쩜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아니면 시어머니 말에 일부러 반항을 하는 거니? 어머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병수발까지도 하고 있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이 간만에 휴일이라서 잠 좀 자고 쉬려는데 소리 좀 낮추시고요. 이 시모 보고 목소리를 낮추라고 그랬니? 기가 막혀서 원 안 되겠다. 넌 이제부터 노예다. 노예. 돈도 못 버는 년 받아준 거니까 우리 집 노예 노릇 톡톡히 하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집이요? 어머님은 이 집에 집은 없으시죠? 이거 저랑 남편이 같이 사는 신혼집인데요. 어머님이 아주버님들과 달리 한 푼 보태준 돈 없으시잖아요. 닥쳐. 어디서 이게 시어머니 말에 말대꾸야. 너 이 집안에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우리 아들이 이 엄마 말이면 껌뻑 죽는 거 모르냐? 아이고, 어머님, 한마디만 더 하시면 당신 아들이 영 끊는데요. 그러니까 제발 자중하세요, 좀. 한마디만 더 하면 연을 끊어. 인연이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 오늘 한번 판가름이 어떻게 나는지 두고 보자꾸나. 네 년이 쫓겨나는지 내가 쫓겨나는지 두고 보자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뻥뻥 쳐댔고 그 소란에 방 안에 있던 남편이 깨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본인 편을 들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알고 있던 저로선 가소로울 뿐이었죠. 그동안 절 핍박해왔던 것들이며 폭언을 퍼붓던 것들 역시도 증거를 따로 수집할 것도 없이 남편이 이미 다 듣고 지켜본 증인이었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당장 집에서 나가. 난 이제 엄마 더 꼴 보기도 싫네. 진수야, 어머머,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 엄동설 안에 나가라니. 이 엄마 보고 얼어 죽으란 말이냐? 내가 경고했잖아. 집사람한테 막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들한테 받은 짜증, 분노 우리한테 풀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사람이 경고를 하면 못 알아듣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이러면은 천벌받아 이거 사. 엄마가 먼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 인간이 나 때리고 학대할 때 돈 벌어오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눈 감고 나보고만 참으라고 했었잖아. 아니, 참으라고만 했었어도 내가 엄마한테 지금 나가라고 말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맞을 만했으니까 맞았겠지 하면서 코웃음 쳤었지? 징징거리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거는 이 엄마가 모진 말로 너를 각성시키려고 한 거야. 강하게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어머님,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셨다는 분이 사망보험은 왜 가입시킨 건데요? 죽고 나면 강하게 크고 자시고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너는 입 다물고 있거라.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끼어들고 있어. 엄마 나 입 다물어. 내가 집사람 핍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또 이렇게 무시하지? 그리고 집사람이 말하는 거 틀린 말 하나 없어. 그 인간이 나 죽이려고 계곡 데리고 간 거였잖아. 사망보험 가입한 지 딱 1년 넘은 시점에 날 데리고 간 거였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 사망보험 가입했을 때 그때 나 이미 머리 클 만큼 다 커 있었어. 나한테만 가입시킨 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멍청해 보였어? 게다가 얼마 전에도 나보고 죽으라면서 소리 질렀지? 사망보험금 타먹게 죽으라며. 진수야, 너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왜 엄마를 의심하고 그래? 설마 이 불려시 같은 년 때문이냐? 형수님들처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려시래? 됐고 더 징징거리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엄마란 사람 더 꼴도 보기 싫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얹혀 살든지 노숙 생활을 하든지 엄마 알아서 하라고. 진수야, 이 엄마 말 좀 들어보렴.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로 다달이 용돈 100만 원만 받고 너희 생활하는 거는 일절 참견도 하지 않으마. 이 엄마가 나가면은 니들 마음은 편하겠니? 생각을 좀 해보렴. 나가라고. 마지막까지도 뻔뻔하게 용돈을 요구하던 시어머니. 저와 남편은 그런 시모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아주버님들 집이며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고 다니며 저와 남편을 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 있었던 진실을 다들 모르고 있어 동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있기에 후회는 없답니다. 이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아이를 위한 준비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뻔뻔하고 자식 편애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와 남편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괄시를 받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큰 소리치는 시모와 남편의 길을 눌러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나 오늘 새 차 뽑았다. 사업하는 사람이 암만 생각해도 이 정도는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당신 나 죽으면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멀쩡한 차 있는데 어쩌자고 또 차를 뽑아. 울 마누라 죽으면 이쁜 여편네 찾아서 재혼하겠지 뭐. 그걸 농담이라고. 하여튼 새 차 안 되니까 당장 환불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죽겠어. 아, 죽겠다는 말 좀 입에 달지 말어. 난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잘해보려고 이러는 건데 대체 왜 이러실까? 내가 먼저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이 사람아. 당신이 계획 없이 소비를 해대니까 그러지. 나는 집에 지내면서 전기며 수도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마트 갈 때도 그람 단위로 어디가 싸다 안 싸다 파악하면서 구매하려고 세 군데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좀스럽게 몇 푼 아껴봤자 평생 단위로 생각하면 얼마 아끼는 것도 아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남편 맛있는 요리를 차려줄 생각을 해. 내가 하는 밥 잘만 먹더만.
하여튼 비싼 차에 최신형 휴대폰에 당신 겉멋만 들었지 사업하는 거 뭐 실속이라도 있어? 에이, 그래도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잘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뭐. 당신이야말로 손맛 살려서 식당 차려보고 그래보는 건 어때? 장인어른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 나름 솜씨 있잖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맨날 써대기만 하고 아낄 줄 모르는 마당에 나까지 모험하라고? 내가 식당 열었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지. 당신이 나 망했을 때 식당 성공해서 보험 되어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앞으로 뭐든 큰 돈 나갈 일 있으면 나한테 검사부터 맡아. 알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늙는다고. 알겠어, 마누라. 호강시켜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지만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이 저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데 그거 아껴서 뭐 하냐면서 인생 한방 아니냐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 대부분은 시댁 식구들이 대어준 거라지만 남편이 하는 양을 보고 있으면 늘 불안불안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얘, 왜 민호가 갑자기 돈을 3천만 원이나 달라는 거야? 너 식당 하고 싶다. 어쩐다 하더니 민호 설마 꼬드겨서 아쉬운 소리하게 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이한테 그런 말 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그이가 사업이 많이 쪼달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조라는 건 말이다. 꼭 몸이며 마음 힘든 것만 돌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쪼달린다 싶으면 친정 쪽에도 말해서 자금이며 이래저래 물질로 거둘 수도 있어야지. 넌 어찌된 애가 집에서 퍼질러 있으면서 써대기만 하니? 저번에 집에 갔더니 영지버섯이니 홍삼즙이니 있던데 그거 다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입에도 안 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도 다 남편이 홈쇼핑 보고 산 것들이라서 저도 많이 혼냈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네가 뭔 자격으로 혼내 개는 사업하니까 그런 것들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고 너는 그럴 자격이 없이 써대기만 하니까 하는 말 아니냐.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비싼 것들 누가 먹는지 사진 찍어서 꼬박꼬박 보내거라. 우리 아들 민호가 먹는 거 봐야만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알겠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안 하죠. 그리고 그거 저도 몸 허하다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는데 자꾸 맘 상하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결혼을 왜 했니? 내가 너 처음에 민호랑 결혼할 때부터 분명히 말했을 텐데 시집살이 모질게 하고 싶으면 결혼해라. 내가 독한 년인 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너도 알겠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며. 어머님, 며느리로 지낸 지도 이제 4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저 그냥 인정해 주실 때도 됐잖아요. 모르겠다. 너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떡하라는 거니? 혼수라도 든든하게 해왔으면 또 모를까. 몸만 달랑오니 내 속이 정말 말이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가세 회복해서 돈 많이 보태주시고 있고 집에 있는 가전들 죄다 보탬 받았어요. 알지. 너도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몇 번이고 했던 말인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사람 속이 안 그런 걸 어떡하겠니? 하여튼 간에 민호 잘 내조하고 사업 안 된다. 뭐다 힘든 소리 안 나오게 해라. 알겠어? 반대하는 결혼에 혼수까지 얼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핍박은 신혼 초부터 결혼 기간이 4년이 넘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온 동서와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차별을 하시는데 남몰래 눈물을 흘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려나 싶어 고민하던 제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 손맛을 익히 알고 있는 친구로부터 가게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큼 받아들이기에는 걱정이 되는 일이라 남편에게 상담을 했죠.
뭘 고민해? 당장이라도 해야지. 당신 손맛 끝내주는 거 내가 보장한다니까? 근데 친구가 같이 하자는 식당이라는 게 밤낮 없이 일하는 거라 고민이 돼서. 당신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침, 저녁 제대로 차려주지도 못하는 게 걱정이기도 하고. 그거야 내가 식당 가서 당신 요리하는 거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별 걱정을 다 한다. 당신 꼭 식당 해라. 내가 밀어줄게. 그럼 나 2천만 원만 어떻게 장만해 줄 수 있을까? 친구가 인테리어며 입지며 대다수 비용 다 대고 난 조금만 보태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셈일 것 같은데? 뭐? 2천?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겠어? 당신 얼마 전에 차도 새 걸로 휙휙 바꾸고 그러더만. 기존에 있던 차만 팔아도 2천만 원은 이미 나오겠다. 그건 이미 다 정리했지. 2천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게 달라고 말만 하면 휙 하고 솟아나와? 뭐야, 그럼? 당신 이때까지 나보고 식당 일하라며 종용하더니 막상 도와준다고 해놓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건데? 화 좀 내지 마, 이 사람아. 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됐어. 나도 당신한테 애초에 기대 안 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신경을 꺼. 아, 진짜. 내가 그래도 200만 원이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아님, 엄마한테 말을 해볼까? 어머님한테 말했다가 또 경칠 일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이래? 도와주기 싫으면 차라리 도와주기 싫다고 말해. 사람 것 까칠하네. 나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화날 일 있으면 나도 화나는 사람이라 이거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펑펑 과소비를 해대는 남편은 제가 식당을 차리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자금 융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부터 시작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써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등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절 달래려들더군요. 납득이 아예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쓰는 것에는 펑펑 써대면서 제가 필요한 것에는 이렇게 아끼나 싶어 서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을 받은 돈에 친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했고 식당을 차리게 됐죠. 여보, 당신 식당 일 요즘 잘 된다고 그러던데 나 사업자금 좀 융통해주면 안 될까?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식당 차린다고 할 때는 난색표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1,000만 원씩이나? 일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셔. 에이, 마눌님. 우리 부부잖아요. 이럴 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내가 1,000만 원만 해주면 2배로 불려줄 테니까 남편 한 번만 믿고, 응? 당신 돈 안 불려도 되니까 내가 준 돈 그대로 돌려주기나 해. 나도 당신처럼 치사하게 굴기 싫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이야, 우리 마누라 식당 요즘 잘 된다 싶더니 아주 말부터가 당당하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어. 뻔히 비꼬는 거 아니까 적당히 하고.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는 언제 얘기할 생각이야? 나 식당 영업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지. 언제 한번 오시면 내 손맛으로다가 요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좀만 미루자. 아들 사업은 망해가고 있어서 빌빌거리는데 마누라가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라 그러지. 우리 엄마 성격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것도 있지만 당신 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나야 울 마누라 잘 나간다는데 왜 존심 상하겠어. 맘 같아서는 당신이 잘 나가고 나는 그냥 셔터맨이나 하면서 집에서 뒹굴고 싶다.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조심해 당신. 집에서 뒹굴다가 나 로또 1등 당첨돼서 인생 역전하겠지. 이럼 되지. 우리 잘 나가시는 마누라? 남편의 요구대로 줬던 1,000만 원은 금세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동료가 배신을 했고 사업은 결국 망해버렸기 때문이었죠.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정말 틀림은 없는 것인지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친구와 운영하는 식당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지역의 맛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당신 취직 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 틀어박혀만 있을 거야. 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자꾸 참견하니까 사람 초조해져서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용돈이나 좀 주고 가봐. 용돈 5만 원 준 거 벌써 다 썼다고? 에이, 5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인다고 생색이야. 이보세요. 이민호 씨. 하루 5만 원씩 한 달이면 150만 원이에요. 금전 감각이 영 없으신가 본데 백수한테는 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 못해? 내가 그냥 노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예전 인맥들 만나면서 양념 좀 치고 술도 좀 먹이면서 사업 준비하는 거라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보내는지 당신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보내는 사람이 한 달 중 3주는 집에 있니? 용돈 3만 원으로 줄이기 전에 적당히 염치 있게 굴어. 집안일도 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해놓고. 여보, 그럼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무능해도 당신만 바라보는 이쁜 남편이잖아. 몰라.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있나 보지. 계속 영양가 없는 소리 할 거면 나 일하러 가볼게. 바빠. 앞으로도 나 백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막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지? 그럼 나 진짜 인생 망가질 거니까 절대 그럼 안 된다? 내가 자기 요즘 잘 나가니까 자꾸 악몽을 꾼다고. 그러니까 당신 돈 많을 때 진즉에 좀 잘해주지 그랬냐. 내가 2천만 원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망하지 그랬어? 미안. 내가 그거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당신 꼭 알아줘야 해. 그리고 집에 오면 마사지 해줄 거고 청소며 설거지며 싹 다 해놓을게. 이제야 당신이 분수를 안 해. 조금은 기특해질라 그런다. 울 남편. 그럼 기특한 남편한테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만 사주면 어때? 내가 세일하는 중인 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얼른 사줘. 기특하다는 말 취소할게. 여보 마님, 한 번만 사줘. 마님 소리 그만하고 어머님한테 당신 백수된 거 빨리 말하기나 해. 지금은 내가 돈 다 번다는 거 어머님도 아셔야지 않겠어? 조금만? 응? 이거 알려지면 나 남자로서 자존심 완전 망가지잖아. 하여튼 그놈의 자존심은 나 길게 안 기다려.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알겠어? 그래. 내가 당신 배려심 덕분에 산다. 사랑해. 백수가 된 남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연일 바삐 일을 하던 중 저는 무더운 날씨와 체력의 고갈로 인해 더위를 먹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볼이 얼얼하면서 머리를 뒤흔드는 충격을 느꼈죠. 뭔가에서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따귀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일어나긴 했지만 까딱하단 정말 사람 죽겠다 싶어 저는 시어머니를 밀친 뒤 경찰서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미쳤어? 왜 자고 있는 집사람한테 다짜고짜 따귀질인데? 내가 요즘 하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 난생 처음 정신병원에를 다 가봤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우울증 증세도 있고 스트레스성 치매랜다. 그게 다 우리 잘나신 며느리 덕분 아니겠냐, 응? 그렇다고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울화가 치밀어서 그래, 울화가. 마트에서 너 장보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봤다길래 우리 잘나신 며느리 뭐 하나 집에 왔더니 웬걸?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니? 그 모습 보니 하도 괘씸해서 손찌검 좀 했다. 왜? 돈도 못 버는 식충이년 때렸기로써니 우울증 걸린 엄마 경찰에라도 신고할 거냐? 엄마가 그래서 아들 인생 조졌다고 집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이나 알아? 당신 정말 말하려고? 비밀 지켜달라더니. 지금 당신이 얻어맞았는데 그게 문제야? 엄마 당장 집사람한테 와서 때린 거며 식충이라고 욕한 거 사과해. 집사람 매일 식당 일하다 더위 먹어서 쉬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백수된 나 대신 일한다고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집사람이라고.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백수가 됐다니.
민호 너 설마 사업 망했다. 이거니? 그걸 왜 이제 말을 하니? 그이 사업 망한 지는 꽤 됐어요, 어머님. 근데 집에서 망했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간 비밀로 해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 용돈 더 올려드린 것도 집사람 생각이었고 그동안 나 대신 가장 노릇한 것도 집사람이야. 그런 사람 따귀를 때려? 엄마가 제정신이야 진짜? 당장 사과해. 집사람한테 엄마 사과 안 하면 나 의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좀 설명해봐라. 며느라가. 난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어머님, 제 입으로 나 부끄럽게 그런 걸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식당 매출월 몇천을 벌건 용돈을 제가 올려드렸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요. 그냥 어머님 눈에 제가 미워 보이신다는데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게 돈 좀 벌었다고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 니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 치자. 근데 나도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어쩔 거니? 설마 하니 이 늙은 시모가 무릎 꿇고 빌며 사과라도 하리, 응? 그러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여보, 잠깐만. 난 잘못 없잖아? 응? 엄마, 빨리 집사람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아들 죽는 꼴 보기 전에. 나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했을 때보다 더 센 걸로 보여줘야 정신 차릴 거야? 정말 그때 지옥 같았던 거 재현시켜줘? 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안 돼. 엄마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지금 당장 나 있는 데에 와서 집사람한테 사과해.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은 본심이 아닌 협박성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난생 처음 눈물을 보이며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미쳤었던 거라며 자책을 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군요. 맘 같아선 용돈을 끊는다거나 남편과 이혼해서 딱이 날린 잘못의 대가로 후회하게 만들고 싶기도 했었지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비는데 저 또한 마음의 응어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더군요. 그 뒤부터 남편은 취직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저의 눈치를 보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지만 돈 문제로 워낙 시달렸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남은 응어리가 해소되기까지 앞으로도 쭉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봤으면 좋겠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